송원재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이재명과 나경원이었습니다.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과 저출산위원회의 부위원장인 나경원, 이재명은 검찰에 출석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나경원은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으면서 당권 출마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저출산 부위원장직을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사의를 들은 바가 없다. 거의 해프닝에 가깝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이 자신의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에 나가는데 개딸들은 그렇다 치고 박홍근, 조정식, 김성환, 정청래, 서영교, 박찬대, 고민정, 장경태 40여 명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병풍처럼 둘러섰습니다. 이재명이 9분 동안 자신의 입장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검찰이 정해놓고 답을 정해놓고 자기를 불렀다. 자기는 전혀 혐의가 없다. 무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범죄와의 전쟁 영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조폭들이 쭉 많은 사람들 조폭이 세를 과시해야 되니까 조폭은 어쨌든 이 숫자가 많아야 되는 거니까 꼭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이재명이 이렇게 9분 동안 검찰의 개인 비리로 수사를 받으러 가면서 민주당을 병풍처럼 세웠다. 민주당이 방탄당이 된 것은 오래 지난 이야기고 이렇게 병풍처럼 세웠다. 이재명의 유죄가 입증이 되면 이 민주당 의원들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같이 책임져야 합니다. 민주당 모두를 다 죽일 수는 없겠지만 이 지금 이재명 뒤에 따라 나와서 병풍 역할을 한 이 의원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기소가 되면 이제 기소장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에 대한 혐의를 모든 국민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검찰을 조롱하고 이렇게 법치를 우롱하는 이재명에 대해서, 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민주당 대표로 저지른 혐의가 아닙니다. 과거에 성남시장 때 저지른 개인 비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10분 가까이 자기의 혐의를 변명할, 반박할 이런 기회를 줬는데, 그러면 검찰에도 그런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검찰이 그 부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밝힐 수 있는 방법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이 법무부를 통해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나와서 국회에서 왜 체포동의안을 내야만 하는지, 이재명의 혐의가 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 설명 정도는 국민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이 혼자서 개인 비리니까 혼자 계속 당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나와서 오늘 검찰에 조용히 들어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으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무슨 독립투사처럼 10분 가까이 민주당 의원들 40여 명을 병풍처럼 둘러세우고 자신이 전혀 혐의가 없다. 자신이 전혀 혐의가 없는 걸 지금 검찰이 억지로 지금 끼워 맞추기식으로 답을 정해놓고 불렀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 기회도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부에, 검찰에. 그 기회를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한동훈 장관의 입으로 해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기소장으로 할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재명에게는 이런 기회를 주고 왜 정부 쪽은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기회가 우리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야 하고, 체포동의안 제출을 하면 그 혐의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설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지금 이재명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많은 증거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3자 뇌물이라고 하는 것, 자신이 그 대가, 이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를 통해서, 다른 자를 통해서 대가성, 이익을 취했다면 이게 제3자 뇌물이 되는 건데, 이게 과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이재명의 성남FC 이런 후원금 받는 것,
과거에는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니까 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프로축구단을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이재명이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적자거든요, 언제나. 광고 안 합니다. 뭐 광고 효과가 별로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가 조금 혜택을 베푼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좀 받은 거다. 지금 이 소리입니다. 내가 뭐 챙긴 게 아니지 않느냐. 성남 시민을 위해서 한 일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게 소위 최순실 사건 때 이게 제3자 뇌물이 된다라고 이미 판례로 규정이 돼서 징역 20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을 받은 부분입니다. 이미 다 나온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이익을 챙겼습니까? 마찬가지 논리인 겁니다. 이제 이재명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심각한 것들이 있지만 전체 맥락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무죄라고 주장을 합니다. 조국 입시 부정에 대해서 부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자신은 무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경수 여론조작, 드루킹 여론조작, 감옥에 살다가 나와서 자신이 계속 무죄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명숙 전 총리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판결, 대법원 판결마저 지금 부인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동생이 돈을 받아서 전세 자금으로 쓴 증거가 모두 나왔는데도 계속 무죄다라고 합니다. 검찰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사법 시스템을 모두 깔아뭉갭니다. 이런 태도를 이재명의 혐의가 뭐 죄가 얼마만큼 있는지 이건 뒷문제입니다. 지금 사법 시스템을 깔아뭉개려고 하는 이 행동을 용서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이런 태도에 맞서서 이재명이 한동훈 장관의 그 노웅래에 대한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조롱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에게도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꼭 같이 해도 좋습니다. 이재명이 오늘 9분 전 국민 앞에서 자신이 무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에게도 꼭 9분을 주자. 괜찮습니다.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이 왜 죄가 있는 건지, 왜 혐의가 있는 건지, 검찰이 왜 부른 건지 최소한 설명할 기회는 주자라고 하는 것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나경원입니다. 이 참 웃음부터 나오는데 이 나경원은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실장은 뭐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다. 대통령과 통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이야기를 했을 수는 없고 김대기 실장 자기는 듣기에 이게 사의 표명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지금 이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이 정확하게 사표를 제출을 해야 하는데 지금 나경원이 사표를 제출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경원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표를 제출하는 것, 사의 표명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을 들이받는 꼴입니다. 먼저 나경원이 이번에 실수를 했으면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 책임부터 져야 합니다. 지금 나경원이 계속해서 저출산 위원장, 부위원장을 맡고 위원장은 대통령입니다. 이 공직입니다. 공직. 뭐 차량, 기사 제공을 받는 공직입니다. 예산 지원도 받는. 나경원은 공직자입니다. 정무직 공직자입니다. 지금 무슨 정치인이 아닙니다. 이 부분도 착각을 하면 안 되고 상임이냐 비상임이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경원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 지휘를 받아야 하는 저출산 부위원장직 공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수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의를 표명을,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뜻으로 사의를 표명을 했다면 지금 자신이 기자회견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대고 뭐 이쪽 언론 저쪽 언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의를 표명하면서 자신이 잘못해서 사의를 표명한다.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드렸다. 뭐 이런 애매한 소리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지 지금 생각하겠다. 그러면서 사의를 표명해야 이게 들이받지 않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의를 표명하고 사표 제출하면 들이받는 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표를 접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책임을 먼저 묻겠다. 나경원이 이번 기자회견에 무슨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위원장의 허락도 없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서 이야기한 것에 책임을 먼저 물을 수도 있습니다. 공직자니까 책임을 먼저 물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나경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느냐, 출마하지 않느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나경원이 몰고 온 겁니다. 나경원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이제 최종 뜻을 확인하고 출마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건데, 그 전에 먼저 나경원이 사과하고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확하게 나경원 문제에 가르마를 타게 될 겁니다. 나경원이 전당대회에 출마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을 물러서서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나경원이 풀어야 하는데 지금 나경원이 계속 풀지 못하고 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경원이 갈 길은 전당대회 출마밖에 없습니다. 나경원이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면 제가 이게 지금 나경원이 반윤이 되는 꼴이다. 비윤, 더 나아가서 반윤 후보가 되는 꼴이다. 벌써 이준석, MBC 일부 가짜 기자들 모두 나서서 나경원 잘한다. 민주당에서도 나경원 잘한다. 유승민, 나경원 꼭 출마해라. 정치적 활로가 앞으로 없을 수도 있다. 출마해야 한다. 이렇게 나경원과 한패가 되고 있습니다. 나경원이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치는 구도 싸움입니다. 지금 모두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그만큼 간절한 것은 이건 진영을 떠났습니다. 우리 국가의 앞날을 봐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좌파든 우파든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해야 그 다음 정권이 좌파로 가든 어디로 가든 나라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의 저런 일탈 행위도 생기고 윤석열 정부 발목 잡기도 생기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이야기하면서 집권 여당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엇박자를 내고 척을 지고 맞서게 되면 이게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이재명의 민주당 때문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합리적인 정당, 그래도 합리적인 야당이라면 이 국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라도 대통령과 약간 견제도 하면서 균형도 찾으면서 그런 집권 여당의 대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기이한 민주당입니다. 비정상적인 민주당입니다. 야당은. 저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 어느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초반에는 다 성공을 기원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입니다. 그건 여야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 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일도 못하도록 지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발목을 꺾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구도 아래서는 정치는 언제나 현실의 구도 싸움입니다. 이런 구도 아래서는 집권 여당의 대표가 현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은 이건 당원들이 이해를 못한다. 용서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권 초반입니다. 이 정권 초반에 문재인 정권 5년 때문에 적폐청산을 할 수밖에 없는 윤석열 정부의 숙명 같은 겁니다. 이렇게 적폐청산에 나서고 개혁에 나서게 되면 기득권,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개혁의 대상, 개혁에 반대하는 걸림돌, 모두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민노총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가야 할 길이 어렵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지금 어려운 적폐청산의 싸움을 해야 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저런 우리 헌정사회에 찾아보기 힘든 저런 야당을 만났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대표 지도부가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다. 견제와 균형.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당원들이, 윤석열 정부 지지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나경원이 더 잘 알고 있고 안철수가 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도 빠르게 지금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척이 져서 자신이 지금 윤석열 정부 성공을 이야기하면 아무도 설득력 있게 듣지 않습니다. 나경원이 먼저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고 사의 표명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뭐 나경원이 계속 어디 가서 대통령과 조율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경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 직원입니다. 부하 공직자입니다. 정치인의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공직자는 공직자에 맞는 처신이 있고 정치인은 정치인에 맞는 처신이 있는 겁니다. 이런 기본을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면 나경원을 아끼던 사람이든 나경원을 비판하는 사람이든 모두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야지. 그러니까 나경원이 출마해도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3자 구도가 될 것이고 당원들이 많은 부분을 현명하게 생각할 겁니다. 나경원도 많은 억울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책임져야 될 건 책임져야 할 것이고 일은 풀어나가야 될 순서가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만 제가 지적을 하면서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